영화 속 나는 서점에서 일하는 알바생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곳에서 일하는 사치코를 알게 되고 그녀와 사귀게 되죠. 사치코와 데이트를 하다 자취방으로까지 데려가는 나. 그런 그에게는 같이 동거하는 룸메이트 시즈오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즈오까지 함께 놀며 친해지게 된 3명의 친구들. 특히나 사치코는 항상 적당히 하려는 나보다 시즈오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 시즈오와 더 가까워 보이는 사치코. 심지어 캠핑을 가자는 제안에도 거절 의사를 보이자 사치코는 시즈오와 단둘이 캠핑을 떠나기도 합니다. 세 사람의 우정 혹은 사랑을 그렸던 이 영화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어디였을까요? 이 영화는 나와 사치코의 연애로부터 시작됩니다. 서점에서 일하던 직장 동료였던 두 사람이 서로를 알아보며 연인 사이로 발전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관계의 시작은 다소 뜬금없습니다. 퇴근 후 엇갈려 지나치던 사치코를 보던 나는 120까지 숫자를 세기로 합니다. 카운트다운이 끝나기 전에 사치코가 돌아오면 그것을 운명이라 받아들이기로 했던 거죠. 그리고 역시나처럼 120이 되기 직전에 사치코가 나타나 그에게 데이트를 제안하며 두 사람은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빠른 속도 속에서도 나의 태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인지 여자친구인 사치코의 제안일지라도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절의 의사를 밝힙니다. 사치코는 항상 이런저런 일들을 함께 하길 바랬지만 나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런 일들을 새로 알게 된 시즈오와 함께하며 사치코는 그에게 더 큰 유대감을 느끼는 듯 했죠. 심지어 사치코가 시즈오와 나 중간에서 흔들릴 때도 나는 능동적이지 못합니다. 마치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상황을 담담히 받아들일 뿐이었죠. 이들은 찰나의 순간이 만든 우연을 인연으로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 인연을 이어갈 추진력을 얻는 데 계속해서 실패하며 해피엔딩으로 끝나기 어려울 것임을 암시하는 듯 했죠. 영화 속 나는 언제나 수동적인 인물로 그려집니다. 단순히 사치코와의 관계에서뿐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할 때 역시 수동적이었죠. 그는 정해진 일 이외의 것은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대로 된 신발도 없어 슬리퍼 같은 차림으로 출근을 하고 점장에게 잔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죠. 그랬던 성격은 그의 다른 행동에도 녹아듭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라면 신나게 나서지만 그렇지 않은 일이라면 피하고자 했던 나. 이에 사치코와의 관계도 조금씩 삐걱거리게 되었던 거죠. 반면 그의 룸메이트였던 시즈오는 꽤 능동적입니다. 겉보기에는 순둥한 이미지의 소심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적어도 시즈오는 자신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주인공과 사치코의 관계를 알고 있었지만 사치코와 적극적으로 만났던 거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아닐지라도 사치코가 원한다면 기꺼이 했고 나와의 관계가 틀어지는 걸 염려하긴 했지만 그렇다 해서 사랑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시즈오를 우정을 저버린 사람으로 사치코를 사랑을 저버린 사람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적극적이지 않았던 나라는 사람이 불평할 자격은 없습니다. 애초에 사랑이 시작된 것도 그가 적극적으로 쟁취했다기보다 그저 주어진 것이었고 시즈오와의 우정 역시 부단한 노력이 있던 게 아니라 관성처럼 그저 유지되던 것 뿐이었죠. 영화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소재는 얼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사치코와 데이트 약속을 하고 집에 돌아온 나라는 사람이
꺼내 먹은 것도 얼음. 그리고 시즈오와 룸메이트를 할 정도로 가까워졌던 건 역시 얼음 덕분이었습니다. 시즈오와 얼음 창고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알게 된 것이 그 계기였기 때문이죠. 그럼 왜 하필 얼음이라는 소재가 나를 중심으로 여러 인물들을 엮고 있던 걸까요? 그것은 이들의 관계가 얼음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얼음은 냉동고에서는 단단한 형태를 유지하지만 실온에선 빠르게 녹아버린다는 특성을 가집니다. 이들의 관계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이들의 사랑도 그리고 우정도 마치 단단한 고체처럼 영원할 것만 같았죠. 하지만 실온으로 나온 이들의 감정은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단단한 고체였던 형태가 원래의 모습을 잃고 흘러내리기 시작한 거죠. 운명 같던 사랑은 불장난처럼 빠르게 식어버렸고 영원할 것 같던 우정 역시 사랑에 얽히며 조금은 다른 색으로 번져버립니다. 안정적인 직장도 뚜렷한 미래도 보이지 않는 불안정한 청춘. 그 흔들림 속에 있는 인물이자 수동적이고 숙명적으로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나를 통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방황과 이 시기의 복잡한 마음을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얼음을 되돌리기 위한 주인공의 변화 장면도 눈에 띕니다. 120이라는 숫자를 세며 어떤 관계가 맺어지길 하염없이 기다렸던 처음 모습과는 달리 자신을 떠나려던 사치코를 붙잡는 노력을 보이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 또한 얼음의 특성으로 설명이 되는 장면이었는데 한번 녹아버린 얼음은 원래 형태의 틀에 담기지 않으면 똑같은 모양으로 얼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부단한 노력에도 사치코와의 관계가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영화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았던 거죠. 영화는 유난히 푸른 색감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의 관계가 마냥 긍정적인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 것임을, 그리고 이들의 앞날에 밝은 핑크빛 미래가 존재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 푸른색의 슬픔은 이들이 감당해야 할 하나의 성장통 같았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속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만한 일들 속에서 주인공들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마냥 밝지만은 않았던 작품이지만 그래서 더 공감이 갔던 작품.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개연성 덕분인지 주인공들의 심리에 더 푹 빠져서 보게 되었던 영화 너의 새는 노래할 수 있어였습니다.